자, X세대 제야 한국학자의 남들이 별로 안 궁금한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넷에서 바다를 건너다로 통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비운동권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익명의 네티즌이고요. 기독교인이고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엇보다 저를 규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한국학자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오래 그것을 추구하면 추구한 가치가 자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자유한국당에서 금배지를 달았다. 혹은 그들의 지지율을 올리게 운동했다. 그런 줄을 섰다는 것이 우파의라는 이념 가치를 말하지 않는다고 봐요. 주관적으로 인생 고백이 있고 객관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이론과 대입이 있겠죠. 일시적으로 와서 줄 서서 그렇게 했다가 또 이익이 없으면 또 바꿔 타고 이런 거는 이념적인 그 가치가 아니겠고요. 물론 우파는 완벽한 우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하게 무흠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판단이 아예 불가능하다. 전부 기회주의만 있다. 이런 것도 아니겠죠. 그냥 우익운동가의 구호가 아니에요. 학제간 연구로 이 분야 저 분야 줄기차게 공부했어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현하는 한국학 이 자체가 인문학, 사회학, 정치학, 심리학, 기타 여러 분야가 섞여 있는 그런 의미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 지식 형태를 고백하면 사건을 해석하는 시점을 말해야지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건을 체험할 때 자기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건의 느낌이 달라지죠. 70년생에게 90년대에 김광석 씨의 일어나 그 노래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광석 씨가 60년대 초반 출생이니까 한참 윗연배죠. 또 어느 순간 2000년대 초반에는 김광석 씨하고 비슷한 나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차츰차츰 일어나라는 노래가 별로 안 좋아지더니 이제 최근에는 일어나라는 노래가 일어나라는 그 노래도 사건이 아닙니까? 그 사건이 아주 좀 철부지 노래처럼 들려요. 그래서 역사는 매번 다시 쓰여지는 것이구나. 근데 다시 쓰여지지 않는 역사는 왜 다시 쓰여지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의 종족이 계속 권력을 지니까 다시 쓰여지지 않는 겁니다. 군사정권 내내 하나의 교과서가 반복됐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 체제라 불린 민족해방운동권 체제에서는 강만길의 20세기 우리 역사, 그 역사 틀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체계에서 나와 있는 그런 사건, 간단하게 87년 7년 6월 그것도 70년생이 어떠한 사건인지를 기억 못하고 체험 못하는 세대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기억하는 거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역시 김광석의 일어나라는 의미처럼 그때는 그렇게 대단할 수 있어요.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김광석의 일어나라는 노래가 다르게 느껴지듯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권력을 계속 고정하고 싶은 분들은
다르게 느껴지는 것 자체를 말하는 거를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걱정입니다. 일단은 저기 뭐랄까 이런 걸 원하지 않는 대로 말을 그대로 온순하게 들으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점점 침식이 되는데 여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대학 생활이. 저 X세대 담론 김영삼 정권 때 70년대 출생 세대를 지칭하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논했던 내용이고 이제는 그 논할 수 있어요. 이제 X세대가 X가 아니라 이제 속이 어떤 게 채워졌어요. 그 이후 몇 년인가요?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치권은 그 여야 모두 70대 어르신 그 호남 천독의 양반들이 후손들이 그 주도를 해서 최근 20년이 그냥 순식간에 휙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휙이 아니잖아요. 20대들한테는 최근 20년이 인생의 전부고 30대들한테는 거의 전부고 40대들한테는 거의 전부고 50대는 인생의 절반이잖아요. 가장 황금기. 논하지 않아요. 70대들에게는 그냥 휙 하고 지나가는 그 군더더기라고. 그리고 그 아래 세대들은 지금 뭐 그렇게 생각하는 70대들에게 복종을 잘 해야지 유지가 된다. 마치 군사정권 때 국가 하면서 자기 지위 유지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야 정보가 통제되니까 중요한 자료가 다 빠지는 겁니다. 그 패닉의 달팽이, 더 클래식 마법의 성, 박홍 총장. 제가 선택한 그 바다를 건너다 이면의 뜻은 무엇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저는 어떤 세상을 늘 갈망했습니다. 패닉의 달팽이 후렴구, 바다를 건널 거야에 나온 거가 닉네임이 맞고요. 그 무렵에 좋아하던 노래는 마법의 성입니다. 그 노래를 왜 좋아했냐고요? 사실 그래요. 옛날에 지금 그때 민주당 쪽이 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뭐랄까 좀 그렇게 대단히 그렇게 보지만 냉정한 이야기로 그 주변에 좀 먹물이 없었던 그런 일반 국민들의 그쪽에 그 젊은 세대들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아주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또 제가 좋아했던 그 동요 밀과 보리가 자라네. 친구를 기다려. 친구를 기다려. 한 사람만 나오세요. 나와 같이 춤추세요. 세상에서는 온갖 것을 다 장악했다고 여겨지는 학생운동권 중심으로 아주 불쌍하다고 자꾸 그냥 매스미디어가 바람잡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분위기에서 그래요. 90년대까지 가장 유행했던 거. 푸코의 광기의 역사란 책이 수입이 되고서 군사정권 정권 이데올로기의 동일성에 자기가 타자적 세력이래요. 그러면은 학생운동권이 키우면서 권력 장악하려고 할 때 타자적인 세력이었던 비운동권은 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은가요?
자, 제 나이 또래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평행이론, 군사정부와 그 군사정권 시스템과 그 민주화치 시스템의 평행이론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 제가 김영삼 정권 때의 조선일보 문화면 원칙을 잘 지켰기에 저에게 보이는 거죠. 좌우를 아우르는 시점의 우파가 그 제 판단에서 명백하게 보이실 겁니다. 이념자들의 총결로서 기독교적 가치관이 명백히 보이실 겁니다. 전부 90년대 제도권 미디어가 줄기차게 떠든 주제입니다. 89학번 70년생인 제가 올해 몇 살일까요? 한국전쟁 광주민주항쟁만 지겹게 반복하고 90년대 이후에 민주화체제의 잘못된 점, 논할 만한 점, 뭐 편파적인 길에서 좀 답답한 점 아무도 잘 논의하고 있지 않아요. 제도권 미디어가 잘 실어주고 있지 않아요. 70대 어르신들은 자기 세대들의 그 한풀이만 죽으라고 반복하고 젊은 세대는 마치 그 젊은 세대 그에게 그 강요되는 좌파 교육이 당연한 것이냐, 그 좌파 교육에 그냥 다 물들은 것이냐 포기만 합니다. (6.25) 전쟁만 죽어라고 반복하며 군사정권 이야기를 은폐하던 청소년 시절에 야당 지지자였던 이들이 아픔이 이랬구나 요즘 실감합니다. 좌의 역사가의 그 강만결 씨가 대표죠. 1930년대 초반 출생이고 경남 출생입니다. 그분의 20세기 우리 역사에서는 신종교 영어, 종교 영어가 대량으로 발견됩니다. 그렇게 신종교 영어 중심의 민족해방 통일전선 중심의 역사입니다. 좌익 역사책은 가짓수가 많아도 전부 그 책의 복제입니다. 강만길 씨 절대 체험이 있어요. 이거를 인식을 해야 그 책의 논리를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 때 문익환 목사가 주도한 민통련이라는 통일전선 조직이 그 책의 중심의 자리입니다. 합종연행의 합종으로 학술 표현으로 민주혁명 혹은 공안노 용어로는 그 종교통일전선 등으로 밀란을 일으키는데 성공한 겁니다. 근데 참 요즘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그 군사정권에는 뭐든지 다 충군애국 코드였어요. 군사정권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지금 그 김대중, 김영삼 연설문 찾아보세요. 전부 다 충군애국 코드를 전부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당명 개정한 거 보세요. 전부 대일통 대일통의 대동신앙, 유불선 모두 다 대동신앙 껴 있잖아요. 전부 우두머리만 따라가면은 한 가족이다, 한 시족이다, 한 마을이다. 이거를 빨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데올로기로 권력화되고 있어요. 이런 지식 체계를 그 군사정권 비판하면서 김대중 세력이 그 충군애국 코드를 죽어라고 비판했지 않습니까? 마구 비판을 해야지 뭔가 우파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존에 급급한 정치인들은 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걱정스럽습니다. 강만결 씨는 80년대부터 자신들의 6월 항쟁이 30년대 중국 지역 민족해방운동사하고 똑같다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조선민족혁명당에 관한 책을 냅니다. 김규식 선생이 남북연석회의 때 북한과 소련이 실질적으로 주도한 김규식 선생이 조선민족혁명당과 상관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북짐로는 안 돼 하고 유명했던 책 있잖아요. 이승만이 아니라 여운형을 중심으로 해방공간을 기록한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아이고 그렇게 안 넘어가냐, 책이에요. 그 책에서 인민공화국 지도는 불편하게도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서 공포스럽습니다.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한국 사회가 18세기 이후 그렇게 바뀐 게 없다고 지적합니다. 친민주당 성향의 한국학자 그레고리 핸더슨의 소용돌이 한국 정치에서 한국 정치를 권력 추구의 기회주의인사들의 소용돌이를 비교하며 조선 왕조 세습관의 연속을 지적합니다. 80년대 후반에 반공 체제에 규제된 좌파는 스스로를 파시즘 체제에서 규제된 유대인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들이 조선조 정쟁에서 약자 피해 당하는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근데 상황이 바뀌니 그대로 그걸 따라 자기들이 당했던 그 공식의 가배지위에 들었습니다. 이러면 과거 역사를 고쳤어야 되는 거죠. 민주화를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도구였다. 결국 하고 싶었던 건 딴 거였다. 라고 말해야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바뀐다면은. 근데 또 역사는 체험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저도 50대 이하의 최근 20여 년이 인생의 전부이거나 아주 중요한 부분인 세대들에게는 발언권이 별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참 답답합니다. PK좌파와 호남찬독교 교권파가 공유한 매개점은 남북연석회의에 의해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설립 저지 운동일 것입니다. 빨치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호남찬독교 교권파는 민주주의 민족전선에 가입했고 남한의 천도교 청우당을 세웠으나 이승만 정부에 의해 해체됐습니다. 천도교 청우당은 월북했고 이제 북한 천도교 청우당이 됐습니다. 그 북한 청우당이 조선그리스도 연맹을 우회해서 세계교회 협의회에 남한 좌파를 책임져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박정희 시대 공안자료에서는 종교통일전선으로 나오고 김대중 지지자들의 역사책에서는 반유신 민주화 운동이자 민족해방운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70대) 먹물들에겐 군사정권에 빡쳤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중국 문명은 권력 찬탈과 쿠데타가 자연스러운데 서구법은 그것을 막습니다. 문화를 중국으로 도배해야 되겠네. 그래야지 그 체제 변혁의 혁명이, 그 소셜 레볼루션이 그 범주가 아니겠네. 중국 문명이면은 그냥 춘추 전국 시대에 흔하게 뒤집혀지는 그 정변이겠네. 그래서 자꾸 사회가 계속 친중화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의 의도대로. (70대) 먹물들에게는 일제시대 사회주의 전성기가 아주 낭만적으로 그려져 있죠. 강만길의 20세기 우리 역사의 잘 읽어보세요. 그 신종교 논리로 그 시대를 기록했을 때 부정적인 기억 있잖아요. 군사정권 때 기록된 것 싹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책을 기록하는 역사가의 체험의 그런 시점이자 실존의 기록이 어떤 시점인지가 보입니다. 70대들의 시간 인식에서는 90년대, 2000년대 이후로는 아주 소략해집니다. (70대) 우피운동권 70년생 언저리 또래 여러분, 군사정권 한국 현대사 기억하시나요? 60년대 박정희 정권 시작 이후에 몇 문장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냥 아예 논하는 것 자체가 금지에 지켰죠. 70년생
70년대 태어난 비운동권들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를 반영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매체도 그렇게 의미 있게 봐주고 있지 않아요. 우파는 무조건 70대 노인네다. 젊은 세대는 무조건 좌익이다. 대학가에서는. 그런데 젊은 세대가 무조건 좌익이 아니라 대학가에 있는 사람들은 김대중의 충성맹세를 해야지만 그 대학가에 붙어먹는다. 이런 거가 맞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그 대학가에 붙어먹는 그 먹물에 제야 월간조선계 언론인들이 조금 좀 그렇게 좀 이해하며 극복해 나가는 게 어렵다는 고백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기 뭐랄까 이제 문화가 완전히 좌파틀로 바뀌니까 지배 이데올로기로 반공체제 그 그런 거 반공체제에서 어긋났던 김대중이 순환을 겪는 것 비슷하게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지금 대일통 코드로 가고 있잖아요. 대일통 후천개벽 코드 합주 대동신앙 코드 여기 문화에 어긋나는 정치인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충분해국으로 가나 대일통으로 가나 어차피 중국식 법제부는 윤리로 국민 가두는 것이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법치가 왜곡되는 건 어차피 엎어치나 매치납니다. 김영삼 정권이 문민정부를 주장했어요. 민주화가 돼서 헌법이 지켜진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공산이념도 개방됐을 때도 군사정권을 막았잖아요. 대학생 너희들이 이 자료를 극복하면 되니까 개방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저희 이렇게 살아왔어요. 김영삼 정권만 믿고 인문학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민주화를 액면가로 믿고 헌법대로 사회가 바뀔 걸 믿고 그 다음에 공산이념 개방되는 거 자료를 매번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하면서 나아갔어요. 현재까지 완벽하게 배신당한 모습인데요. 배신이라고 단정평가는 유예하고 싶습니다. 아시죠? 배신당했다 하면 계속 배신당할까봐. 너무 힘들까봐. 그러나 좀 지치긴 하네요. 90년대 이후에 쭉 젊은이들을 찾고 정치권을 오고 그랬지만 결국은 호객님 정치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온 세상에는 좌익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자료를 비판하고 극복한 시점을 찾는 대중 눈높이는 아주 높습니다. 근데 지금 우파 유튜버란 분들이 너무 수준이 낮죠. 그 다음에 70대 분들은 90년대 이후로 혹은 70, 80년대 대학생 때 봤던 책 이후로 더 이상 책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90년대 이후로 아니 2000년대 이후로 얼마나 많은 책이 나왔는지 다시 말해서 90년대 94년 이전에 반공교제로 사상전에 싸우는 데는 얼마나 전부 어려운지 또 그 70대 어르신들이 또 구세정권 반공교제를 그렇게 또 깊이 있게 보신 것 같지도 않아요. 잘 모르실 겁니다. 무조건 따라오세요 하면서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 찍으세요. 국가가 진리다 해서 파벌이 진리다로 이렇게 대결하는 구도 엎어치나 매치나 아닌가요? 우파는 세대 교체를 한다고 해도 언제나 영남 70대의
그 아바타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그 기억을 해도 기억을 하는데 그 그 체험하는 사람이 묻어나잖아요. 단도직입적으로 김광석의 일어나가 인기가 있을 때 그것을 그 또래이거나 그 연하 세대가 그렇게 해야지. 그 김광석의 일어나를 듣던 그 당시 50대, 현재 70대가 그 노래를 대단하다고 느낄까요? 그 세대 교체를 한다고 해도 계속 70대 좌파들의 입장으로 물개박수 치는 그렇게 하고 그 고유의 X세대가 겪었던 체험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드러내는 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헌법이 지켜지는 사회라는 말 너무 믿었습니다. 저는 국가주의 역사였다면 지금 그 영웅주의로 그 영웅의 주소와 연고가 있잖아요. 뭐 판소리나 그 무당의 그런 자료 보세요. 영웅 이야기 보면 다 지역 출신이 있어요. 그 지역 출신이 예전 과거 국가주의를 대체하는 진리가 된 겁니다. 저는 꾸준히 자료를 업데이트했어요. 자유민주주의 진리만 하더라도 그래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책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옛날에 자유민주주의 사고하는 방식 70대 어르신들은 거기서 한 걸음도 안 나아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좌파책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이젠 거의 뭐 사회주의 국가의 그런 서적 분량만큼 나왔잖아요. 묻고 떠블러가 그 식으로 그걸 받고 극복한 시점을 대중들은 원할 겁니다. 자기가 못하면 그럼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만한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딱 그런 토대를 이제 또 그렇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70대 어르신들의 그 억울하고 소외된 그 개인으로서 전태일은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지금 과연 50대 이하의 그런 소외된 가치 정치권이 논하고 있나요? 어떤 게 한국학인가요? 참 한국학이란 개념이 저는 절대 중립!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국가가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권력과 연결돼 있고 그리고 그 연결과 더불어 그렇게 연결된 지식인가. 저는 한국학이란 개념 정의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그 상부구조로서의 한국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한쪽에서는 해방군과 남로당에 줄선 조선학 운동에서 6.15 체제 종북주의에 연결된 이들까지 움직임까지로 봅니다. 학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학문이 한쪽은 시족 권력의 도구고 그러니까 유교 문명에서 표현만 한글로 살짝 바뀐 겁니다. 저는 다르게 보고 있죠. 저는 또 신종교 책자를 또 많이 봤지 않습니까? 신종교인은 아닌데 개신교인인데
신종교인들이 또 그 자기들의 신앙 교리를 충분히 해설했어요. 그 해설대로 따라가 보니까 이게 신종교가 뭔 소리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그 신종교가 그래요. 한국 문명이 샤머니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샤머니즘의 발상지가 소련 어디래요. 소련 어디쯤인데 그 소련은 유럽하고 붙으려고 해서 그 기독교를 해석하는 거고, 그 중국 문명은 샤머니즘을 중국 문명 쪽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종교가 그렇게 그 중국 문명에서 그 중국을 받드는 4대 국가에서 그 좀 벗어나서 그 조선 왕조가 독자적으로 중하다 하는 것에서 개항 맞고 거기잖아요. 그거를 좀 그렇게 매달리는 게 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뭐랄까 김대중 때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명성황후 이게 아주 픽션이고 아주 역사 사실적으로는 문제가 많은데 그냥 드라마로 봅시다. 드라마로 참 감명을 받았어요. 하나의 가치에 몰두하는 그런 되게 동양에서는 그 씨족의 그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그런 가치를 그렇게 옹호했고, 서양에서는 또 나름대로 서양 그 진리를 위해서 옹호하는 그런 가치를 옹호해서 그렇게 뛰었지 않습니까? 한국은 국가가 근대 국민 국가가 아니라 중국처럼 문화 관습형 종족으로서 한족 귀족 권력이 종족이며 국가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맞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날아갑니다. 좌파 출신만 보존되고 나머지는 도외시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국학자라는 개념에서 이런 가치를 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린 왕자의 꽃으로. 그리고 대학에서 그렇게 좌파에 밀려나고 나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논술교재도 만들어보고 민간자격증 직원 근무도 해보고 문제집 편집도 해보고 중개사도 해보고 신문기자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취업시장에서 이력서를 내기 힘든 시점이 되자 다시 못다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많은 자료를 읽게 되면서 이 땅에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부수한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우파 진영은 아직도 90년대 사고 틀에서 멈춰 있습니다. 세상은 강산이 2번 바뀔 정도로 많은 좌익사적이 나왔습니다. 군사정권에서 나왔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반공교재가 쓰여졌다면 다시 쓰여져야 될 시점이죠. 군사정권 반공교재 집필자는 모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이토록 그 자료가 쏟아진 다음에도 가치가 있는 글을 쓴 건 아니라고 봅니다.
김영삼 때 공산 이념 개방돼도 너희들이 이거 극복하면 되잖아. 근데 실제로 극복하려고 모든 걸 준비했더니 이제 어르신들이 그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간단하게 그래요. 90년대 중반에 많은 외국이 그 철학 이론이 수입됐어요. 어느 하나도 그것을 보수 진영에서 받아주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학가에서 흔하게 나오는 코카콜라 음료수처럼 나오는 그런 개념들 자체를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공부를 하지 않고 그래요.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하는 그에서는 사회가 아무래도 시장경제가 돌아가려면은 주 52시간 근무가 좀 아주 나쁘다고 이야기할 때 회계 원리 그게 맞아야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회계 원리 차변 대변 나누고 이런 거 그런 산수를 생각하는 사람 정도 이상의 주권이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이하에서는 그거는 경리 니네가 알아서 할 거야. 그 업주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는 그냥 봉급만 받는 것만 신경 쓸 거야.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은 지금 사회주의 체제거든요. 윤리가 없는 시장 경제가 없어요. 근데 윤리도 계속 빠지고 있고요. 참 어린 왕자에서 그런 얘기죠. 장미에 대한 책임. 저 같은 놈은 참 전을 했던 불멸의 연애를 했을 겁니다. 저는 권력을 바라고 있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바라고 있지도 않아요. 오직 책임감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은 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요. 어차피 저는 하코 유튜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꼭 읽어주실 분들만 읽어주시면 됐지 엉뚱한 분들이 많이 읽을 필요 없다고 봅니다. 세대 전승이 실패해도 싸움에 지는 겁니다. 지금 그 시대를 최근 역사를 무조건 민족해방 통일전선의 역사로만 기억을 하는 젊은 세대만 양성이 돼도 그러면 또 그 사회가 젊은 세대는 무조건 좌익이다 이런 식으로 통하겠죠. 이러니까 또 지는 거고요. 정말 자유민주주의 본래의 그래요. 지금 군사정권 비판하는 민주화 체제가 소외된 그런 가치들 그렇게 많이 주장했지 않습니까? 군사정권 자꾸 군사정권 이후의 시대를 논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그냥 그 시대를 논하고 싶다. 그 시대 잘못된 것을 논하고 싶다. 90년대 이후로 별로 논하고 있지 않아요. 뭐 자유통일당의 보수 자체라고 하지만 첫 시작이 김대중
묘소의 참 때부터 김문수 씨가 했잖아요. 그것에서 50대 이하의 우파들의 고통의 시작이 좀 뭔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그 궁극적으로 그 김문수 전 지사조차도 오른쪽에 계시다는 소외된 가치를 별로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 군사 정권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그 인문학을 공부하게 될 때 그 액면가로 믿었던 그 가치, 민주화가 정말 민주화다. 그 가치로 계속 나아가고 싶어요. 근데 지금 좌파 독재 정권의 입장에서는 민주화가 정말 민주화가 아니라 대일통으로 싹 하나의 독재 권력체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미래의 좌파 청사는 아주 박정희 혁명정부 혹은 그 전두환 신군부의 그런 식으로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논쟁이 벌어져야 돼요. 논쟁이 벌어지려면은 사회에 많은 씨와 토대가 뿌려져야 됩니다. 네. 우파는 계속 그 노장 세대 중심으로 나아가니까 답답합니다. 노장 세대들이 결국은 자기 세대 언저리에서만 머물며 아래 세대들에게 그냥 무조건 물개 박수만 원합니다. 니체의 반시대적 고찰의 그 삶에 대한 역사적 공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념비적 역사가 삶을 침식시킨다. 비판적 역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시대 비혼이 그렇게 넘쳐납니다. 비혼에서는 미래, 과거, 기억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런데 온 세상은 기념관, 조선 후기에서 그대로 그냥 복제 아닙니까? 귀족 그런 에서 족보 하지만 민생은 그렇지 않다. 이런 논의가 좀 퍼지면 참 좋은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